7월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총파업이 작년부터 민노총이 하고 또 산별노조라 그러죠. 이 민주노총 내에 뭐 금속노조, 그 다음에 뭐 화물연대, 뭐 각 종류별로 이 노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집회를 하게 되면 또 이게 폭력 집회로 가면 위원장이 양경수가 구속이 되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전술 전략적으로 이 노조별 산별 노조별부터 찢어가지고 화물연대, 그다음에 금속노조, 뭐 정교조 등등 해서 이 전쟁 전투 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5월 달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니까 민노총이나 이 노조들이 겁을 먹고 지금 물러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의 그 통일 전술 전략을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해방 이후, 강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과 지금까지 약 80년, 70년 이상 얘네들의 북한의 통일 전술, 적화 통일 전술을 보면은 여기서 절대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적화 통일 전술 전략에 보면은 본인들이 힘이 없거나 세력이 약화되고 불리하다 판단되면은 한 발 뒤로 주춤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뭐 악량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압을 하니까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하니까 노조들이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뒤로 물러섰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이 노조들이 폭력 집회나 불법 집회를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애국 활동 하시려면은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학습을. 계몽되지 않고 학습되지 않은 애국 활동은 매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도 이제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뭐 1박 2일 노숙 집회도 하고 많은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분신 자살하거나 또 이렇게 피를 흘리게 진압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이 북한이 봤을 때 또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봤을 때 여기서는 핵심 조직이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하부 조직은 중간 조직은 판단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딱 판단해서 지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자기네가 판단했을 때 북한의 전시사업 세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제가 이따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전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침이. 그러니까 북한이나 북한에서 볼 때 또 남한의 지하당 조직의 원탁회의 핵심들이 볼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하긴 내란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일으켰을 때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서 법과 원칙, 공권력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거는 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나마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6.25 일급 남침 전쟁 범죄에서 수백만 명의 전산상자를 냈고 우리 호국 정신을 갖고 있는 그래도 애국 국민들이 많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매주 토요일 날 집회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이 잘 먹히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이것도
뭐 하루아침에 우파들처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갑자기 놓은 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70년간 통일 전술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어와서 지금은 뭡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합법적 공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합법적 공산화 뭡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3분의 2 이상 만들어서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헌적 악법을 만들어서 덫을 놓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자유우파들의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국회가 완전히 3분의 2 정도 좌파가 되면서 수많은 악법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합법적 공산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좌파들도 지금 쉽게 말해서 똥줄이 탄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얘네들도. 이러다가 내년 총선에서 반대로 범보수 자유우파가 3분의 2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좌파들은 특히 종북주사파는 저승길을 가야 돼요. 또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지금 패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과의 지금 하나의 중국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것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 이게 지금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이 임계점에 와 있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하게 하나 분석해야 되는 거는 최근에 더불어공산당의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 싱하이밍입니까? 중국 대사를 그것도 찾아갔어요. 격에 안 맞게.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 뭐 격에 안 맞다 이걸 넘어서 왜 이 대목에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를 찾아갔냐? 이건 상당히 저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좌파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 안,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전열이 다 정비가 돼 있고 7월 총파업을 선언해 놓은 상태고, 특히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제 오염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국제적인 과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게 안전할 때 방류를 하는 겁니다. 방류를 하다가도 문제가 이 오염 수치가 높으면 중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무조건 이제 괴담을 퍼뜨리는 건데 이게 지금 때가 온 거예요. 얘들이 볼 때는 통일 전술 전략에서 때가 됐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작년에 이제 촛불로 이제 선동을 하고 안 되니까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조들이 폭력 집회를 유도하고 분신 자살을 하고 지금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온 겁니다. 자기네들만의 역량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딱 터지면서 일반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아주 호재가 지금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유학생이 약 한 18만 명 되는데 여기서 중국 유학생만이 6만 명이 넘어요. 6만 명이. 그 다음에 2022년 통계, 2022년, 그 다음에 2021년 기준이겠죠. 올해가 지금이 2023년이니까 조선족이 약 72만 명이 지금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한 80만 가차이 돼요. 80만. 여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인데 저는 뭐 탈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아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진짜 탈북자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당수가 김영삼 정권을 시작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을 오면서 수많은 위장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 수가 작년 통계를 받더라도 3만 4천 명이 넘고 있는데 이걸 모두 합치면은 80만 명이 넘어요. 이 세력이 지금 총파업, 7월 총파업에 민주노총, 민노총, 그 다음에 지금 한국노총도 지금 합세를 했어요.
자, 이 불법 노조들이 폭력 집회를 선전선도 앞서서 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데 여기에 의식화된 중국의 유학생, 그 다음에 조선족, 탈북자들이 가담한다면은 이 인원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복도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이네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태원 참사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이따 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이거는 누가 고의적인 기획 학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도 불이 잘 안 붙는데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제주발 이제 대구 행이죠. 갑자기 누가 그 젊은 사람이 비상구 문을 열었어요. 이것도요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대구에 왜 비행기가 대구로 오는 비행기에서 누가 비상문을 열었냐, 저는 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 누구하고 통화했고 혹시 돈을 받은 거는 있는지. 자, 이 대구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면요, 이게 지금 얘들이 전민봉기 내란을 일으키는데 핵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민노총이 분신 자살을 했죠. 한 사람이. 그래도 벌써 열사 칭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분향소를 서울에다 만들고 용산에 만들고 해서 지금 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 분신 자살 지점이 어디냐? 강릉이에요, 강릉.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땐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강릉입니까? 그동안에 불법 노조나 강성 노조들이 강릉에서 지방에서 집회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왜 강릉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냐? 이거 뭔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무슨 평화통일 떠들어대면서 동해와 서해해 육로로 철도와 도로를 다 뚫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면 뭐 한 30분이면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밀고 내려오면. 자, 이 동부 전선의 강릉 상당히 위험하겠죠.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광양 최근에 또 한국노총 뭐 사무총장이가 고공 농성을 하다가 뭐 지금 경찰 쇳바이프에 맞았다 하지만 실제 칼을 휘둘렀잖아요. 자, 이건 또 광양이에요. 강릉, 광양. 그 다음에 제주, 뭐 각 곳에서 이런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때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명분을 쌓고 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7월 총파업이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 민노총 하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산별 노조별로 7월 3일, 7월 뭐 쭉쭉쭉 이렇게 연갈 3월 3일, 6일, 13일, 14일, 뭐 16일, 7월 한 달이 거의 뭐 이 총파업 그 페스티벌입니다.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전 세계에서 이런 노조는 없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나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집회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빨갱이들이 할 짓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이죠. 휴전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좌파들이 미군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인간띠를 잇겠다고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말은 늘 평화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 평화는 위장평화라고 제가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아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 둘레길이 무려 23km를 에워싼다 그럽니다. 그것도 여성들을 앞세워가지고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여기에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지도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지도입니다. 이게 무려 이제 둘레를 보니까 23km예요. 23km. 이걸 붉은 천으로 띠를 이어서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반미 집회를 핵책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전에도 이렇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뭐 핑크빛으로 상당히 사람을 현혹하고 있지만 악마의 유혹이다. 여기 갔다가 잘못되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전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적이에요. 저 발포해도 할 말이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걱정은 이네들이 여성들을 앞세워서 평택 캠프 험버리트 중앙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기지 안으로 만약에 들어갔다 했을 때 총격, 발포 현상이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 민노총 제가 뭐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작년 8월 19일 날 고발을 했지만 오상종 대표하고 오상종 단장하고 자 그게 이제 시발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뭐 북한 지령문이 쏟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올 1월부터 창원 그다음에 곳곳에 간첩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열심히 잡고는 있지만 박수를 칩니다. 근데 무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무지기수로. 지금 뭐 제주, 창원 그다음에 이렇게 곳곳에 지금 여러 곳에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거 말고 지금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부 조직이라서 무려 전국에 68곳이에요. 이게 이제 자통이라 그럽니다. 자주민주통일민중전이라 해서 이 간첩 조직이에요. 2021년 20일 대북 보고문과 북한 지령문에 언급된 지역과 하부망, 새끼 회사, 노동계, 정당 등을 합친 간첩 포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주통일민중전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령문이나 모든 자료들 뭐 좌파 단체들을 다 했더니 지금 새빨갛게 전국에 68곳이나 이렇게 도표가 하부 조직이 있는 곳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더 하면은 100곳이 넘는다 그래요.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직을 왜 일망타진을 못하냐 이러면 이게 이제 간첩 조직의 대표적인 구성도인데요. 이거 북한에서 이제 장민호를 통해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활동 내용을 서로 아는 사이, 상하 관계만 압니다. 이 행어를 그냥 수직으로만 아는 게 수직으로. 이 파란선은 서로 간에는 이게 지령도 내려오고 보고도 하고 접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이 조직의 보안을 위해서 행어로는 서로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여기 보면은 이종훈이 밑에도 서로 모르고 손정목이 밑에도 모르고 최기영이 밑에도 모르고 이진가 밑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손정목, 최기영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조직 형태, 피라미드 형태의 수직 계통을 단순 연계 복선 포치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직을 보완하고 관리하는데 복선 포치라 그럽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선으로 이런 조직을 또 만드는 거예요. 북한의 전시 시행 세칙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애국 역량 요청된 전시 선포에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애국 역량이라는 것은 범보수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북 주사파와 간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자들이죠. 이 종북 주사파나 이 좌파들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국정원이나 정보 당국에서 이제 자료를 입수한 2013년 자료인데 미제와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 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이제 전쟁을 하는 거. 그다음에 남조선 남한의 애국 역량 종북 주사파나 간첩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 통일이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전국적으로 폭동을 전민봉기를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남조선 남한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전시 선포가 가능하다. 요게 지금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혁명 역량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전국적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내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보수 진영 2019년부터 이게 이제 대선 전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 상대로 고소 고발전을 벌여라. 사회적 무리 이렇게 역공작해라. 이게 제가 당했던 거예요. 저희 뉴스타운 TV가. 뉴스타운 TV가 탄저균 백신 문제 등등 우리가 이제 55만 구독자가 뭐 제일 앞서갔죠.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년 전에 폭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조직 이거, 그 다음에 반일 감정, 자, 노조, 후쿠시마 앞에서 괴물고기 출연, 기행하 추드 괴담을 유포해라. 지금 야단 난 거예요. 이게 자통, 자주민주통일 민중전의를 통한 북한 지령문입니다. 그 다음 민노총을 통한 조직국장. 이거는 이제 지령이 내려온 거죠. 진보 세력 규합해라. 반정부 투쟁해라. 2023월 지령문, 2021월 지령문. 이태원 참사 다 나오죠. 예.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끝없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남남, 대한민국 내에서 여야 일어나는 갈등에 저는 80% 이상은 대남 공작이라고 제가 뭐 몇십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그대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의 분신 사건, 분신 자살, 일명 시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이게 강릉이라는 게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뭡니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양모씨, 여기 보면 이제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고 건설노조 부지부장 A씨 돼 있는데 그다음에 YTN 기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데도 불도 끄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있는 게 사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화살이라 그러죠. 불화살. 혁명의 적화통일의 혁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왜 해필 강릉이냐.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뭔가 큰 일을 내려고 준비하나 보다. 뭐 전국적으로 일으키지만 그 다음에 이 강양제철소죠. 강양제철소. 막루를 만들어서 도로 위에다가 막루를 만들어서 불법행위입니다. 교통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려와라 해산하라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크레인을 통해서 강제 진압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국노총 금속노동위원장, 자, 여기 보면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진압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칼과 쇠파이프를 휘둘리니까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람이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권력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강경 진압을. 그래서 이건 이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는 빨갱이들한테 좌파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지금 폭력 집회나 목숨 걸고 뭐 하는 거는 민노총이나 불법 노조, 강성 노조가 좌파 노조가 하면 돼요. 핵심 투쟁은 핵심 전이되는. 그러나 이걸 성공하려면 뭡니까? 통일 전술 전략에 놓아 있다시피 상대를 끌어들여야 돼요.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을 끌어들여야 돼. 골빈 사람들을. 선전선동에 쉽게 휘말리는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오염수가 이제 원자력이겠다는 거예요. 자, 북한, 이 좌파들이 민주당이 일본의 오염수를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뭡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해 중국, 우리하고 연계되는 중국의 총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47개, 추가로 3개가 더 건설되고 있는데 약 한 50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거나 짓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서해와 직결 연관된 중국의 서해 해변 쪽으로 있는 게 12개.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건 더 엄청난 방사능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간첩들 행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일본에 뭘 하면 중국에도 뭘 하고 북한에도 얘기해야 되고 일본에 맨날 무슨 그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못합니까? 6.25 일급 남친 전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간첩 행위인 거예요. 반역 행위고. 이명박 정부 2015년입니까? 이명박 자, 우리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한다 그랬더니 강우병을 퍼뜨려 가지고 MBC가 뭐 국민들 내송송 구멍타기 이래 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촛불 들게 놓고 야단치겠죠. 그래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점이 뭐가 있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핵심으로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은 전부 친이계예요. 윤석열 정부가 걱정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다
핵심 세력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데 언제든지 윤석열이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체제 전복을 깨는 게 목적이었다. 그 당시에 이 폭력 집회를 보면 보십시오. 쇠파이프를 들고 공권력을 작살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 폭력 집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권력이 경찰들이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경찰들이 전부 이 진압 장비, 물대포 등 많은 장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퇴임 1년 전에 이 폭력 집회, 불법 집회를 진압할 수 있는 시 장비를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반드시 폭력 집회, 이제 선전선동을 통하고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문제를 오염을 시켜서 국민들을 불러내고 거기서 폭력을 조장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 체제 전복을 깨하는데 여기에 중국 공산당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고 문재인이가 평상 책방도 만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간첩 접선소일 거라고. 자, 얘네들은 지금 다 뭉치고 있다. 근데 범보수 자유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알아서 하겠지. 뒷짐지고 있고, 자, 뭐 강화문에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 열심히 하니까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만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집회에 넣은 거지 세력화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러나 전애들은 세력화 조직이 돼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선에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다 우리도 뭉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자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내란 경보입니다. 내전 경보입니다. 전민봉기 조짐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란을 이겨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데 제1순위가 경찰을 무력화할 거다. 경찰서를. 여기에 대한 치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특별히 신경 쓰시고 여기에 대비한 계엄령까지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